작년 봄 후지산 주변에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날씨 이슈로 그 산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3776m 높이의 후지산, 사실 별 관심은 없었어요. 허나 실패의 기억, SNS에서 본 수많은 사진들, 그리고 드라마 핫스팟까지 더해져 직접 보고 와야겠다 다짐하고 사진기 들고 하네다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7시가 다 돼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고 게이큐선을 타고 시나가와로가 신칸센으로 환승하고 시누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일단은 잠부터 자고 아침 일찍 시작하기 위함이었고요. 어젯밤에 가서 숙소 묵었고요. 장난이 아닌데요, 여러분들. 여기서도 너무 짧아요. 자, 그 호텔에서 후지산 꾸메다레까지 한 1km 좀 넘는, 걸어서 한 15-20분 걸릴 것 같거든요. 야, 도시락 가운데 터무니없이 높은 산이 하나 있어가지고. 오늘의 촬영 장비는 하셀블라드 X2D2 3500 렌즈 끼워놨고요. 미시무라 호텔에서 6시 반 조식을 먹었는데 생각보다 이미 해가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꾸메대교로 가는 길에 한 장 촬영해봤습니다. 100mm 망원이 최대라 크롭해본 사진입니다. 저 뒤로 후지산이 보이고요. 자, 지금 다리 위를 걷고 있고요. 저기 지금 해가 막 뜨고 있습니다. 계획은 이랬습니다. 일몰일출 위주로 촬영하고 낮에는 이동하는 것으로요. 다 맘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아침 공기의 상쾌함과 따뜻한 색온도는 가장 기분 좋은 시간대입니다. 후지시에는 높은 건물이 없더라고요. 후지산이 어디서나 또렷하게 보입니다. 다들 줄을 서서 촬영을 하고 있는 상황. 부지런한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미 약간 줄이 있었고요. 성지순례 삼아 몇 장 촬영해봤습니다. 영상으로 인물을 배치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원본입니다. 부족한 망원은 1억 화소 크롭으로 채웁니다. 다리 위 풍경입니다. 도시 전체가 후지산 품 안에 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첫날부터 날씨 운이 좋았어요. 대기질도 좋아 모든 것이 또렷합니다. 저 주변에 있는 산들은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그냥 나지막한 일반적인 산인데, 와, 여기는 갑자기 엄청난 게 하나 서 있네요. 체크아웃 시간 전에 포인트 하나 더 들렸습니다. 우버 타고 이동하는 동안에도 아주 잘 보이더라고요. 자, 신칸센과 후지산이 함께 잘 잠길 수 있는 포인트인데, 아까 그 꾸메대교, 후지산 꾸메대교에서 택시로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신칸센이 자주 왔다 갔다 해서 한번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후지산이 어마어마하긴 합니다. 정말. 신칸센은 꽤나 자주 지나갔고요. 활짝 열린 논밭이라 근처를 이동하면서 몇 장 담아줬습니다. 확대하는 재미가 있는 X2D2입니다. 언젠가 한번 등산해보고 싶더라고요. 한쪽이 지나가면 다른 한쪽은 또 금방, 이게 워낙 용량이 크다 보니까 이게 한번 연사를 돌리면 저장되는데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린답니다. 후지시를 떠나서 다음 갈 장소가 아마도 제가 그 영화 핫스팟 보면서 가고 싶었던 그런 장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우버가 안 잡혀가지고 후지시 걸어보고 있는데요. 호텔까지 걸어가려고 하는데, 일단 어디서나 후지산이 참 잘 보입니다. 후지시는 공장지대입니다. 몇몇 포인트를 제외하고는 썩 아름다운 풍경은 아닌 것 같고요. 부지런히 다니면 반나절이면 웬만한 포인트는 다 가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우버를 불렀고요. 신칸센 포인트 갈 때 만났던 우버 기사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빠르게 가주시다가 신호위반을 해 딱지를 떼이셨다는. 자, 여기 앞에가 후지시청 건물인데, 여기가 제가 묵었던 호텔이고요. 월요일인데? 시청인데 월요일에 안 하나? 전망대 뷰는 패스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청? 신호지역 시청, 거기 실패하고요. 자, 호텔 나와서 그 꾸메다리 쪽으로 좀 내려오다 보면 여기 육교가 하나 있는데, 요게 이쪽 길 찍기 제일 좋은 포인트처럼 보이네요. 되게 좋은 포인트 같습니다. 여기 한번. 아침에 꾸메대교 갈 때 그냥 지나쳤던 육교인데 다시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후지산만 촬영하기에는 여기가 꾸메대교보다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신호지역까지 걸어가 보려고 했는데요. 저 육교에 사진 촬영하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깔끔한 후지산입니다. 일출과는 또 다른 분위기이고요.
정도면 충분히 본 것 같습니다. 꿈의대교 포인트에는 이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고요. 자, 일단은 후지시에서 촬영은 이 정도 정리해보고요. 자, 택시비 아껴보겠다고 꿈의 다리부터 그 신우지역까지 걸어가고 있는데 완전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막 이상한 냄새도 많이 나고 엄청난 공장지대에 이거 진짜 잘못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후지산 꿈의 다리가 아니라 후지산 매연의 다리. 후지시에는 유명 포인트 말고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긴 시간 체류는 추천하지 않고요. 후지산 매연의 다리였고요. 쇼지 마운트 호텔로 출발했습니다. 신우지역에서 하루 4번인가 버스가 있다는데 점심때는 12시 5분, 2시 5분인가 그랬습니다. 저는 12시 5분 차를 탔고요. 출발하는 곳이 딱 검색해도 안 나오던데 그 시간에 신우지역에서 출발하는 버스가 하나라 눈치껏 물어물어 탔습니다. 비용은 2,070엔이었고요. 후지산의 왼쪽을 끼고 2시간 가까이 걸리는데 쉬면서 자면서 이동하면 됩니다. 쇼지호수 부근에는 마땅한 식당이 없어 출발 전에 점심이라거나 요기하는 거 추천하고요. 이동하면서 후지산은 원없이 감상했습니다. 날씨 운이 참 좋았어요. 잠시 정차했을 때 한 장 담아줬고요. 자세히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저의 사실상 이번 그 후지산 주변 여행의 가장 큰 동기가 된 저게 그 쇼지 마운트 호텔이라고 그 핫스팟의 그 촬영지거든요. 외관도 좀 다른 것 같고 특히 실내도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 그냥 오고 싶었어요. 실제로 보니 시골의 낡은 호텔이었는데 그래도 직접 보는 맛이 있었습니다. 자, 호텔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쇼지 마운트 호텔에서 맞은편에 여기가 뷰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와보고 싶었던 쇼지 마운트 호텔 맞은편에 있는 뷰포인트에서 쇼지 호수입니다. 한 장 정도는 호수 걸고 후지산을 촬영해보고 싶었는데 가와구치코라거나 여러 유명한 포인트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로 정했습니다. 드라마에서도 흥미로운 이벤트가 있을 때 나왔던 장소이기도 했고요. 계절감도 딱입니다. 호수는 살짝 얼기 시작했는데 신우지와는 또 다른 맛이 있었습니다. 반영이 아름다웠습니다. X2D2의 65:24 X펜 잘라내기 모드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왜곡 없는 파노라마 사진 같습니다. 장축 1만 픽셀이 넘는데 디테일이 엄청나요. 덜 유명한 곳이라 그런지 한산하고 좋았습니다. 여유있게 풍경을 감상했고요. 주변에 올드카를 타고 온 관광객들도 심심치 않게 보였는데요. 너무 마음에 드는 피사체를 발견했습니다. 이니셜 D의 토레노 A286 맞죠? 그 주인분한테 살짝 양해를 구해서 사진 몇 장 촬영해봤는데 도쿄에서 한 2시간 정도는 여기 차로 올 텐데 도심에서 가까운 곳에 이렇게 경치 좋은 곳이 있다는 게 개인적으로 저는 좀 부럽더라고요. 이 근처에 드라마에서 나온 편의점 등 가볼까 했던 곳들이 있었는데요. 가와구치코역 부근에 해 떨어지기 전까지 가기 위해 버스를 탔습니다. 정리하면 신우지에서 12시 5분 차를 탔고 쇼지호수 부근에서 여유있게 1시간 정도 구경 후 또다시 버스를 타면 겨울 기준 일몰 1시간 전에는 가와구치코역까지 갈 수 있습니다. 버스는 비교적 자주 있더라고요. 길 찾기에 든든한 구글맵입니다. 가와구치코 근처에 로선인데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다들 저렇게 사진 찍고 있는. 이번 여행에서 편의점 걸고 한 장 정도 촬영해보고 싶었는데요. 여기로 정했습니다. 사람들 정말 많더라고요. 슬 해가 넘어가고 있었는데 간판이 켜지는 순간을 노리고자 했고요. 아직은 시간이 좀 이른 듯 했습니다. 자, 로선 옆에 사진 포인트로 가보고 있는데 하하, 사람이 많네요. 여기 로선 왼쪽이 또 사진 포인트인데 여기도 사람들 정말 많았습니다. 일본 하면 기차 사진이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다 보면 빈 그림도 가능했고요. 병풍 같은 후지산은 참 좋은 피사체입니다. 가와구치코에서 기차가 출발하기 직전에 잠깐 지나가는 건널목 같습니다. 오후 일몰 전이라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좀 더 기다리니 해가 넘어가자 점점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엑스펜이 이럴 때 좋습니다.
적당히 위아래가 잘려 딱 원하던 그런 그림이네요. 다시 로손입니다. 해는 넘어가 골든 아워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많지만 어두워지니 가려질 것들이 적당히 가려져 더 좋습니다. 후지산과 간판이 더 살아나고요. 여기도 엑스펜 잘라내기 모드로 촬영했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근처 유니온버거라는 스탠드에서 저녁을 해결했는데 빵이 특히 맛있었습니다. 여기는 이동거리도 멀지 않고 다 모여있어 좋더라고요. 후지산역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기차를 탔습니다. 중간에 후지큐 하이랜드라고 놀이동산이 있던데 가보지는 않았지만 관광객이 많더라고요. 리조트인 푸요 가와구치코라는 곳에 숙소를 잡았는데 저렴하고 투숙객들한테는 온천도 무료였습니다. 그런데 우버가 안 잡혀 후지산역부터 걸어갔습니다. 저렴한 건 다 이유가 있나 봅니다. 자, 숙소 뒤쪽으로 후지산이 굉장히 멋지게 보이는데 문제가 여기서 우버도 잘 안 잡히고 교통이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렴한 이유가 있었어요. 자, 오늘은 깨끗한 후지산을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마운틴뷰가 좋은 리조트입니다. 그렇지만 날씨우는 가와구치코역에서 다 쓴 것 같습니다. 분위기 있는 그림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후에 이동할 포인트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자, 우버가 안 잡혀서 걸어왔는데 걸어오다 보니까 저것도 제가 한번 찍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현실과 후지산의 영적 세계 사이에 경계를 표시한다는 카나도리입니다. 드라마 핫스팟 인서트에서도 나오는 장소인데요. 하나 클리어했습니다. 다만 또렷한 후지산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만 또렷한 후지산을 그려봅니다. 점은 반대 방향으로 15분 정도 걸어 내려가면 또 사진 포인트가 있습니다. 드라마 핫스팟 인서트로 몇 번 등장하는 장소인데 여기 무조건 가봐야겠다 했던 그런 곳이었고요. 하지만 구름에 반쯤 가려진 후지산이 신비롭기도 했지만 아쉽기도 했습니다. 핫스팟의 포스터가 촬영된 곳이기도 했고요. 제가 제일 사실 이번 여행에서 가보고 싶었던 그런 장소였는데 상상했던 모습은 이거고요. AI로 만들어봤는데 화질은 아직은 좀 아쉽습니다. 핫스팟을 보고 와서 그런지 제 상상 속에서는 이런 모습이었고요. 2만원짜리 픽스필드 AI 영상입니다. 이 후지요시다 포인트는 깔끔하게 포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 근처에서 사진 좀 찍어보고 그리고 얼른 도쿄로 넘어가서 도쿄타워 쪽으로 한번 집중을 해봐야 되겠네요. 다음으로 아라쿠라 산 센겐 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춥지 않고 걸어갈만 했는데요. 입구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휴. 다만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계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 중턱에서 바라본 후지 요시다 시입니다. 요거네 요거. 저 탑을 걸고 후지산을 찍는 게 여기에 포인트군요. 오전 8시 반쯤 됐던 것 같고요. 여기는 겨울보다는 나뭇잎이 있을 때 오는 게 더 예쁠 것 같습니다. 아름답지만 앙상한 가지가 다소 아쉽긴 했어요. 후지산이 깔끔하게 보였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것도 운치 있습니다. 핫스팟에서 비중 있는 식당 등이 여기에 있는데 패스했고요. 부지런히 체크아웃을 위해 리조트를 향했습니다. 사실 체력 문제로 조금 일찍 끝내봤고요. 몰랐는데 제 숙소의 뷰가 정말 좋더라고요. 잠시 휴식과 백업을 하며 아이폰으로 타임랩스 돌려봤습니다. 후지큐 하이랜드에서 버스 타고 신주쿠로 향했습니다. 버스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 버스는 예매가 필수입니다. 구글맵에서 경로 찾고 외부로 생각보다 쉽게 예매할 수 있었고요. 하루에 10km 이상 걸어 사실 좀 피곤한 상태였는데 좀 쉴까 하다가 좋은 날씨를 보니 또 아깝더라고요. 일단 든든하게 한 끼 했고요. 체크인을 하고 카메라만 챙겨 나왔습니다. 신주쿠역 부근에서 15분 정도 떨어진 곳이고요. 좌표는 지도 확인해보세요. 곳곳에 철도 건널목이 있는데 2개의 라인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한 20-30분 정도 기다리다 보니 좋은 타이밍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해가 꽤 넘어간 시간대라 슬슬 황금빛이 돌고 있었고요. 도쿄에서는 지하철이 편한데 파스모라는 교통카드를 애플페이에 넣고 충전하고 다니니 라인 구분 없이 탑승 가능한데 구글맵과 함께 어디든 이동하기 수월했습니다.
일몰 시간에 도쿄타워를 높은 곳에서 담고자 모리타워로 향했습니다. 전햇날이 정날 모리타워 전망대. 오자마자 문을 닫아서 도착하자마자 딱 문을 닫더라고요. 다음날도 문을 닫는다고 해 참 난감했습니다. 내일이 귀국인데 말이죠. 근처 돌아보니 저 멀리 도쿄타워가 보였습니다. 흰색과 밝은 붉은색 조합이라 이 시간대에 눈에 확 띄었습니다. 타워 색감이 참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도쿄타워 부근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완전히 진 상태였고 일몰 하늘과 함께 담지 못한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X2D2는 10스탑까지 손떨림 보정을 할 수 있는데요. 롱셔터를 실험해보고 싶었어요. 8에서 10초 정도 장노출을 그것도 핸드헬드로 촬영했습니다. 이게 되더라고요. 물론 관가이긴 했지만 그래도 손각대 8초 이상이 가능하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었고요. 물론 확대하면 약간 흔들리는 게 보이긴 하지만 바디 손떨방만으로도 이 정도라는 게 매우 놀라웠습니다. 조금 아래쪽에 세븐일레븐 부근에서 촬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그 앞에 횡단보도에서 시도해봤습니다. 바로 앞까지 또 이동해봤습니다. 되게 유명한 스팟이 있던 곳인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패스했고요. 근처 골목길에서 몇 장면 시도해봤습니다. 걷기에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육교 위에서 또 한 번 시도해봤고요. 여기서도 장노출을 시도해봤는데 육교가 계속 흔들려 실패했습니다. 도쿄타워가 확실히 존재감이 있습니다. 왜 많이들 촬영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하마마스초 역으로 이동 후에 다음 좌표로 이동했는데 이게 꽤 큰 건물 안을 이동하는 거라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철로들이 겹겹이 있는 곳입니다. 재미있는 피사체들이 많아 촬영하는 재미가 있는 도쿄입니다. 다음 장소는 인스타그램에서 촬영된 사진만 보고 지도를 보며 대충 찾아가 본 곳인데요. 아마 다른 분들도 분명히 같은 곳에서 촬영했을 것 같습니다. 한 주차타워 꼭대기였는데 사이버펑크한 느낌이 있었어요. 건물 사이를 달리는 경전철 예쁘더라고요. 도쿄타워를 중심으로 촬영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다음날 살짝 늦게 7시 반부터 또 시작해봤습니다. 이날도 날씨가 아주 좋았어요. 기온도 초봄 정도였고요. 바쁜 출근길이었습니다. 숙소 근처에 신주쿠 육교가 포인트였고요. 저 멀리 기찻길과 건널목이 있습니다. 출근 시간이 딱 좋은 시간대 같습니다. 또 다른 철도 건널목으로 이동했습니다. 오다큐선을 탔고요. 파스모, 정말 편합니다. 리틀랩 커피 스탠드 근처의 철길입니다. 아침 햇살은 좋았고요. 다만 생각보다 조금 어수선하더라고요. 오히려 근처의 올드카 비틀이 눈을 더 사로잡았습니다. 이런 올드카를 여행 중에 종종 보게 됐는데 낭만이 있더라고요. 이런 기찻길이 왠지 낭만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은근히 급하게 건너는 사람들도 꽤 보이고 철길 부근에 살면 꽤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요요기 하치만역으로 돌아오면서 한 장 더 촬영했습니다. 신주쿠로 다시 돌아왔고요. 체크아웃 했습니다. 20분 정도 걸려 오차노미즈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는 기찻길이 입체적으로 교차되는 포인트가 있는 곳입니다. 좌표 보이시죠? 로우 포인트부터 시작해봤습니다. 기차들이 수시로 다닙니다. 거의 30분 정도 기다렸고요. 영상은 마음에 들었는데 사진은 썩 마음에 들지 않아 다리 위로 올라갔습니다. 세 대의 기차가 동시에 교차되면 좋을 텐데 30분 정도로는 그 순간을 포착하기 어렵더라고요. 아자부다이 힐스로 향했습니다. 모리타워는 갈 수 없었지만 도쿄타워를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가 또 있더라고요. 그 건물 근처에는 명품샵을 보는 재미가 또 있었는데요. 아자부다이 힐스 34층에 카페가 있습니다. 음료를 시키고 500원 정도 더 쓰면 전망대를 볼 수 있는데 돈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도쿄타워가 딱 적당한 위치에서 내려다 보이더라고요. 아직은 해가 중천이라 해가 좀 더 넘어가기를 기다리면서 백업도 하고 사진 셀렉도 했습니다. 해지기 전에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저처럼 사진 촬영을 위해 온 사람들도 꽤 보이더라고요.
일몰은 질리지 않습니다. 참 마법 같은 시간대예요. 망원이 부족하면 크롭합니다. 일몰 30분 전 딱 원하던 분위기입니다. 도쿄타워가 붉게 빛나면서 더욱 도드라지는 시간대입니다. 챙겨간 렌즈가 3500 하나라 광각이 좀 아쉽긴 했습니다. 35mm 환산으로 27mm 정도인데 16mm 정도가 하나 더 있었으면 했지만 뭐 충분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몰 직전에 도쿄타워가 궁금했거든요. 여기가 이번 여행의 마지막 사진입니다. 3박 4일 일정 중에 3박을 꽉 채워 이동해봤는데 한 80% 정도는 원하던 그런 사진을 담게 된 것 같습니다. 저의 후지산 도쿄 하스판 여행기 즐겁게 보셨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